안녕하세요. 마이웨입니다. 오늘은 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레이튼과 클레이 수압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 제목에다도 항상 뒤에다가 코인 몇 개를 적어 놓는데 거기에 클레이와 클레이 수압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클레이와 클레이 수압에 대한 전망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클레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클레이튼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전망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한 영상에 다 담지 않고 두 번째로 클레이 수압과 또 제가 클레이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로 클레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46,000달러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47,000달러까지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요. 또 리플 같은 경우도 아침보다 더 올라서 지금 1,040원대를 넘었고 갈라도 319원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좀 빨간불이 보이면서 불장의 신호탄을 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흐름이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좀 낮긴 하지만 1,426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클레이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클레이튼은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젠글에서 클레이튼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클레이튼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의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온 것처럼 이 클레이튼은 우리나라 기업 카카오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카카오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카카오의 계열사인 그라운드 X라는 곳에서 클레이튼을 개발을 해서 지금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카카오의 파트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그림이 좀 초창기에 나온 거긴 한데 여기에서 약간 좀 달라지긴 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회사들도 있고 또 빠져나간 회사도 있기는 한데 일단 보시게 되면 뭐 LG도 있고요. 또 SK도 있고 또 셀트리온, 또 GS샵, 뭐 안랩, 그 다음에 뭐 한화, 그 다음 신한은행, 뭐 넷마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이 클레이튼과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X가 보이잖아요. 요 그라운드 X가 이 카카오의 한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X가 이 클레이튼을 만든 거고 이 클레이튼과 여러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 지금 파트너사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카카오의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카오의 공식 홈페이지인데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의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 12월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내리면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2010년 3월 카카오톡의 탄생 해가지고 요거를 누르면 그때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2020년 이때 카카오는 뭐였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2009년에 이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통해서 좀 널리 보급이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라는 이 메신저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무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톡을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아니 이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시면 맨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 메신저 기능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카카오톡 보시면은 쇼핑하기, 선물하기,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패션도 있고 뭐 주문하기도 있고 멜론도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단순 그냥 메신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메신저 기능만 있고 게다가 이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나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단편적인 것만 본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2010년 12월에는 뭐 선물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서비스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고 사람을 끌어모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큰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카카오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 카카오 홈페이지에 공동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대리운전 있잖아요. 그게 이 카카오 T라고 해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벤처스,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피코마,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페이, 그라운드 X, 카카오 스타일 이렇게 정말 많은 계열사들이 카카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를 창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가 정말 많은 계열사들을, 관계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뭐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게임즈, 페이, 카카오뱅크, 뭐 벤처스, 카카오지, 카카오재팬 이렇게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서 두나무를 설립을 했고, 이 두나무가 어피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X를 통해서 클레이튼도 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지배구조를 더 간단하게 보여주는 또 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카카오 지배구조를 알면 비즈니스 모델이 보인다 해가지고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이 사업 모델에 대한 이 표를 한눈에 딱 보이게끔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카카오 그룹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커머스 부분하고 플랫폼 광고 쪽을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게임,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벤처 투자까지 해가지고 정말 먹는 것 빼고는 거의 다 손을 지금 뻗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카카오가 이런 여러 분야의 사업에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3월 11일날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아는 SM 그 엔터테인먼트 알잖아요. 이수만이 만들어낸 이 SM, 그 SM의 세 주인은 카카오라고 해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이 카카오가 이수만 지분의 18.72%를 인수 합의할 것이다. 이 규모가 거의 1조 규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요구 조건 뭐길래 이수만의 발목 잡힌 카카오의 SM 인수라고 해서 현재 이 SM 측에서 추가적인 조건을 좀 내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 일단 보류한 채 계속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결국에는 SM을 인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카카오가 이미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아까 전에 이 표만 보더라도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음악, 영화, 웹툰까지 해가지고 지금 뻗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SM까지 또 손에 넣으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메타버스를 움직이게 만들 이 블록체인은 바로 클레이튼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우리 눈앞에 뭐 확연히 나타나 있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간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영화도 보고, 우리가 미래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상현실,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런 게임, 음악, 영화,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계속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이미 카카오 소속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이유를 비롯한 뭐 이병헌, 뭐 이정재, 또 최근에는 유재석까지 들어갔다고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미 지금 카카오 소속의 연예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SM까지 더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이 미래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이 거버넌스 카운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현재 시점에 파트너사들이 여기에 나타나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 셀트리온도 있고 GS 리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도 있고 매경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SK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뭐 바이낸스도 있고, 이렇게 클레이튼은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 같은 이렇게 해외의 1위 거래소하고도 파트너사로 등록이 돼 있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타버스 준비 생태계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클레이 수압도 있고, 뭐 오르빅 브릿지, 그 다음에 위믹스, 뭐 오픈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카카오는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어피트가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 표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카카오벤처스를 통해서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두나무는 어피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어피트에는 클레이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그 특근법으로 해서 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 계열사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업비트에 클레이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요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업비트 당국 우려하는 코인 신규 상장 어렵다. 클레이 등 해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코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업비트에 지금 이 클레이가 지금 현재 미상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비트에 있는 이 보라도 이 카카오 계열의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상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는 카카오 계열사 지분이 있지만 30% 미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30% 지분이 넘지만 않으면 따라서 클레이 코인 상장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업비트가 지금 클레이를 상장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를 더 보시면 업비트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우려하는 코인들을 신규 상장하는 것은 어쨌든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다만 카카오 게임즈와 연결되어 있는 보라 코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클레이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클레이튼 기반의 보라는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라는 지금 상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비트의 클레이 상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금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지금 돼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특근법에 또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카카오가 이 메타버스를 위한 계속 초석 다지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음악, 영화, 웹툰 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에서 사용될 블록체인은 바로 이 클레이튼입니다. 그러면 이 클레이튼 차트를 좀 보면 작년 보니까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클레이튼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5,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확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한 1,400원대니까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클레이튼에 물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이튼이 과연 희망이 있는 거냐, 역시 뭐 김치코인이다, 뭐 이런 조롱 섞인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클레이튼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투자 가치가 큰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올해 클레이튼이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카카오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뛰어든다면 그때는 이미 클레이튼은 이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닌 코인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카카오의 주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시는 건데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거의 한 10,000원대, 20,000원대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카카오가. 그러면서 17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이제 10만원대까지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카카오의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했잖아요. 클레이튼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의 세상이 어느 정도 실체로 다가오는 순간이 오면 이 클레이튼도 엄청난 상승을 하는 잠재력을 지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반드시 클레이튼을 지금 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클레이튼을 투자하는 것보다 이 카카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클레이튼은 비록 지금은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고 다른 코인에 비해서 지금 그런 매력도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 카카오톡 어플이 안 깔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카카오톡을 열면 이 클레이튼을 저장할 수 있는 클립이라는 지갑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정말 카카오가 이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을 하고 또 이 암호화폐 산업이 어느 정도 규제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성장이 된다면 나중에는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클레이로 결제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클레이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클레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클레이 생태계를 비롯한 클레이 수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클레이 수압도 지금 가격이 뭐 1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7천원까지 떨어져가지고 10분의 1토막도 더 난 상황이라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클레이 수압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